1973년 1월 12일 박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화공업 선언을 할 때 제2의 석유화학과 제2의 중합제철을 건설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중화공업 건설에서 석유화학과 중합제철을 2대 기본공장으로 설정했다. 여기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 공업구조 전체의 기본 소재로 제공되기 때문이었다. 제2석유화학단지는 여천에 건설되어 민간업체 간 경쟁체제로 들어갔다. 종합제철만큼은 포항종합제철 하나만 존속되어 독점체제로 남게 되었다. 포항제철소가 확장을 계속하다 보니 입지 여건상 포항에서는 증설이 어렵게 되었다. 종합제철을 건설할 만한 다른 입지를 선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석탄과 철광석을 호주나 캐나다에서 수입하려면 20만 톤급의 화물선을 이용해야 수송비가 낮아져서 생산 원가가 내려간다. 20만 톤급 화물선이 출입할 수 있는 항구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연관 단지까지를 생각하면 1000만 평의 공장 용지가 필요하다. 제2종합제철 입지 선정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오원철 수석은 국도 개편 계획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1976년부터 그는 행정수도 건설 계획과 이에 따른 국토 개편 계획을 수립 중이었다. 이때 전국 인구의 재배치 문제가 큰 과제로 등장했다. 농촌으로부터는 계속 인구가 빠져나오는데 2000년대 초까지 1500만 명이 될 것이란 계산이 나왔다. 이 중 기존 공업기지, 즉 포항, 울산, 창원, 거제, 구미, 여천, 온산의 7대 기지에서 한 기지당 50만 명의 인구를 흡수한다고 계산하더라도 흡수 가능 인구는 35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머지 1000만 명에게는 새로운 공업지구를 건설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서 빠져나오는 인구는 서울 등 대도시로 모여들 것이다. 오원철 수석은 국토 개편 작업을 하면서 획기적 개념의 공업지구를 구상하게 된다. 그 전에 오 수석이 산파 역할을 한 것은 한국기계공업의 메카로 불리는 창원공업기지였다. 오 수석은 창원공업기지만한 공업기지를 10개 이상 한 지구 내에 건설하는 거대한 구상을 하기 시작했다. 이 지구에는 초기 400만 명, 최종적으로는 8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러자면 약 3억 평이라는 토지가 필요하게 된다. 물론 20만 톤급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끼고 있어야 한다. 1978년 어느 날 오 수석은 그런 조건의 땅이 있으리라고는 크게 기대도 하지 않은 채 행운만 바라며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대항만을 건설할 자리를 알아보려고 해도를 구해서 전국의 해안지대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환성이 터져 나왔다. 이상적인 장소를 발견한 것이다. 황해에는 큰 항구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이렇게 이상적인 장소가 있다니. 이런 것을 천운이라고 하나보다. 20만 톤급 배 여러 척이 정박하는 데 문제가 없고 배 후에는 넓은 야산지대가 있었다. 나는 전 엔지니어링의 정진행 씨로 하여금 곧 현지 답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정 씨는 창원공업기지, 구미공업기지의 토지계획안을 수립했고 그땐 행정수도 계획안을 작성 중이었다. 현지 답사 후 확신을 갖게 된 오 수석은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카카, 오늘은 참으로 좋은 소식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해안에서 20만 톤급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항만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금세 그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어디야? 라고 되물었다. 가로림만입니다. 가로림만은 그 넓이가 바다와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만 안으로 막대한 양의 조수가 매일 드나들다 보니 입구가 파여 수심이 20m가 넘습니다. 20m의 수심이라면 20만 톤급 화물선이 출입 가능합니다. 방파제도 필요 없습니다. 부두 안벽만 건설하면 되는데 안벽을 만들 수 있는 길이도 9,000m나 됩니다. 실로 보기 드문 이상적인 항만자리입니다. 그 외에 10만 톤급 선박이 정박 가능한 항만을 건설할 수 있는 장소도 그 주위에 있는데 이곳의 안벽 길이가 2,000m나 됩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히 큰 항만이 됩니다. 오 수석은 도면들을 펼쳤다. 도면에는 5개의 항만 자리가 표시돼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 도면들을 한참 보고 있었다. 카카, 이만하면 동양 최대의 항구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황해에서 가장 큰 항구가 상해인데 그 수심은 10m에도 못 미칩니다. 대대적인 준설 공사를 하더라도 5만 톤급 화물선 정도가 겨우 출입 가능합니다. 그 외에 황해에 있는 청도나 천진, 대련, 북한의 남포항 등은 2만, 3만 톤급 항만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가로림만 주변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야산지대가 많습니다. 3억 평 정도는 됩니다.
이곳을 정리하면 공장 대지 또는 주택 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400만에서 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설명의 내용이 중대해지자 박 대통령은 얼굴을 들고 글을 직시했다. 오 수석은 보고를 계속했다. 각하, 싱가포르도 이만한 항구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싱가포르의 국토 면적은 685.4km 제곱으로서 2억 평 정도입니다. 이 안에서 300만, 4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경제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로림만을 개발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싱가포르의 1.5, 2배가 되는 공업지대를 국토 안에 새로 건설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환원하면 싱가포르의 2배가 되는 항만과 공업지구가 우리나라에 예속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상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지구는 포항, 울산, 부산, 창원, 여수만 등 동남해 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 산업벨트에서 생산되는 철강제, 석유화학제품 등의 소재나 원료 등은 긴 거리를 수송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및 기타 전국에 산재하는 공장에서 가공한 후 또다시 부산항 등으로 수송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제는 중량물이라서 수송비가 많이 듭니다. 이에 반해 앞으로 건설될 중부공업기지는 수도권이라는 대규모 소비지와 인접해 있으므로 공업의 효율화를 가일층 촉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가장 큰 규모의 노동력 공급원은 호남권과 중부지방입니다. 중부공업기지는 이들 지방의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는 데도 크게 작용할 것이며 아울러 호남권과 충청권의 공업발전 및 지역개발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부공업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수도권까지, 남쪽은 호남지방까지의 거대한 서부공업지대가 새로 구축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로림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항, 아산만, 비인만,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등을 연결하는 경제적이고 편리한 해상교통망이 짜임새 있게 구성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나라의 공업지구는 서부공업벨트와 동남공업벨트로 양분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호남이나 충청도의 소외감도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보고를 다 듣고도 아무 질문이나 의견을 달지 않았다. 한번 가보도록 하지 라고 딱 한마디를 했다.